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시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애프터마켓에서 장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 가격 149,500원, 149,600원 8.56% 정도에서 아직까지도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5년도 연초 대비해 가지고요. 지금 16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9월 초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좋지만은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것 같고,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 20만 전자 30만 전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장기 투자해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상승을 만끽하면서 즐기시면 되는 건데,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이나 또 오늘 또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개인 매수세가 항상 잡히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더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관련해서 고민이 될 텐데, 1년에 한 4번 정도는 이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4번. 이 4번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 삼성전자가 영업실적에 대한 잠정치를 항상 공시를 통해서 확정치 발표하기 전에 미리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공시가 나오면서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 바로 기업 설명의 일정이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또 중요하잖아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25년도는 다 발표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4분기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나오냐? 1월 8일 날 나오게 됩니다. 1월 8일 날 나오게 됐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상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조 예상했는데 12조가 나왔어요. 20%나 더 서프라이즈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이후에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따라 들어갔다가는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 기관들이 던지는 물량에 꽉 물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실적 발표가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그리고 저 벤자민이 자료 조사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될 겁니다. 우선은 5년치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5년치 데이터라고 하면은 21년도 1분기부터 해서 분기별로 잠정치 실적 발표했을 때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당일날 어떤 매매 패턴을 보였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는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가져갔느냐, 앞으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됨으로써 여기에서 기관들과 외인이 예상하는 어떤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추정치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의 기대감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과거의 데이터를 돌아보면 안 그런 적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25년도 3분기 데이터 10월 14일 날 잠정치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이후에 매매 패턴이 약간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유들이 있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을 때 서프라이즈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주가가 선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반영이라고 하면은 미리 주가가 올라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표가 나오고 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자금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면은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열어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레벨에 있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2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까지도 나오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00% 이런 것들을 신뢰하면서 투자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이 실적 발표, 잠정치가 발표되고 났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5년치 데이터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저희가 본다라고 하면은요, 우선은 21년도 1분기부터 제가 자료를 조사했어요. 21년도 1분기라고 하면은 1월부터 3월 말까지 1분기가 종료가 되고 잠정치 같은 경우는 4월 7일 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사한 내용에 있어서 좀 특징적인 부분, 어떤 패턴을 알아낼 수가 있느냐? 이 숫자를 전체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특징적인 부분만 체크해 드릴 거예요. 우선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런 추정치가 있겠죠. 21년도 1분기 같은 경우는 8.8조 원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도, 그리고 개인은 순매수. 그리고 21년도 2분기도 볼게요. 예상은 11조를 예상을 했는데 영업이익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2조 5,700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2년도 1분기 같은 경우는 13조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시장에서, 그런데 14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실제로 찍혔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외국인과 기관은 다 매도를 쳤어요. 개인만 순매수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요,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대량 매수 들어오는 시점이나 매수가 들어왔던 시점, 이때는 언제였을까? 22년도 4분기하고 23년도 1분기가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예상은 6.9조 원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4.3조 원이 찍혔어요. 그리고 23년도 1분기 같은 경우는 1조 원을 예상했는데 0.64조 원, 1조가 안 되는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럴 때마다 대량 매수, 그 다음에 매수, 기관도 매수,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매도,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이어졌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 가장 마지막에 25년도 3분기, 이때는 시장 예상치는 10.1조 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2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또 외국인이 순매수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당일의 주가만 가지고 저희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진 않죠. 하지만은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자료를 보시면은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에 핵심 드라이버 키워드라는 거를 다 적어놨죠. 이거를 하나의 차트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5년치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려본다라고 하면은,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매도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러면은 이 내용만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실적이 나쁘게 나와야지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과거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실질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영업이익이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이익 전망에 대해서는 추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괴리가 분명히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 잘 될 거야.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아.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하고 매수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잠정치 공시 나오게 되면 숫자밖에 안 나와요. 숫자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뜯어볼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숫자가 나온 뒤에 무엇이 나오느냐? 잠정치 공시 발표하면서 같이 따라오는 공시가 있습니다. 기업 설명회예요. 1월 8일 날 이제 실적 발표 나오게 되죠. 그리고 1월 말쯤에 기업 설명회가 예정되는 공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앞으로에 대한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저희는 잡아봐야 되고요. 앞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핵심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추정하면서 저희가 주가를 모니터링하는 게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전의 어떤 패턴에 대해서 제가 아주 빠르고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우측에 보시면은요, 21년도 이후부터 해서 삼성전자 월봉 차트입니다.
이 월봉으로 보면은요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죠. 이 추세에 있어서 어떤 이유들과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주가가 빠졌을 때는 이익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익이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급등하게 되는 이런 삼성전자의 주가, 여기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은 팬데믹 버블과 피크아웃 설. 다시 말하면은 그 이전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서 어떤 통화 정책을 펼쳤죠? 기준금리 0%까지 내리고요. 천문학적으로 돈을 풀어버렸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고, 유동성과 저금리 환경 때문에 주식시장에 돈이 흘러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또 수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IT 수요 폭증했던 거, 메모리 슈퍼사이클 진입한 거, 그리고 삼성전자는 매분기 역대급 실적 달성한 거,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주가는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21년도 이후부터 22년도 초까지 해서. 실적 발표는 좋게 나왔지만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 현재 최대 실적을 미래의 둔화 신호로 해석했다.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 여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늘렸다 보니까 이게 재고에 대한 평가 손실, 이런 부분들의 이슈들도 있었어요.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하반기부터 23년도까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 있었죠. 왜냐하면은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정책, 여기에 따라서 풀려진 돈들 때문에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22년도부터 금리 인상설이 계속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재고 급증, 이때 당시에도 재고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어닝 쇼크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 두 번째 시기에 바닥론이 부상해요. 최악의 실적 구간에서 오히려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시작됐다라는 거, 업황이 바닥을 통과한 거에 대한 기대감, 이게 주가가 선반영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길게는 9개월까지도 주가가 선반영을 해버려요.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에 있어서는 저희가 역발상 투자 전략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지금 엄청나게 급등하는 이 주가의 상황, 이건 뭐냐면 AI 혁명과 실적 퀀텀 점프. 불과 25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뭐하냐, 너네들은 왜 SK 하이닉스 못 따라갔냐, HBM 왜 이렇게 소홀하게 했냐, 엔비디아 납품을 할 수 있기나 하냐, 엔비디아 저렇게 잘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욕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이 차트에서 이렇게 주가 크게 하락했던 이 시기 언제냐면 트럼프 당선되고 관세 폭탄 때리면서 전 세계 증시가 다 조정받았을 때 이 시기입니다. 4월 저점 찍고 올라가는 그 시기, 이 시기에서도 삼성전자 한동안 절었습니다. 25년도 레거시 D램 가격 급등하고 HBM3 공급 가시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불과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작년 하반기부터예요. 3분기 영업이익 12.1조 원 달성하면서 완벽하게 실적 회복하고 제도약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 수급 자체가 좀 달라진 패턴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전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특성, 시클리컬한 어떤 주가의 행태, 그리고 실적에 대한 패턴들, 이런 스토리와는 좀 다른 모양으로 판이 다시 깔렸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는 있는데, 이 추세에서 외국인들 순매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저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2배, 3배 이렇게 주가 오르는 거 기다리지 않고요, 중간중간 수익 실현합니다. 수익 실현. 특성이 그러해요. 자금의 특성이. 개인 투자자는 10배까지 오를 때까지도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다 이거 투자금이거든요, 다른 곳에.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수익 실현하면서 시장의 어떤 벤치마크 따라가면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 이거 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이라는 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익 실현하면서 매도세 나왔을 때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는 것은 좋지만 그 다음에 성장 스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뉴스에 팔고 악재에 사라. 실적 발표 당일 주가 흐름은 직관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주식을 매수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던지는 자금을 받아주는 것밖에 안 됐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일반적으로 업황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최대 실적 뉴스는 곧 정점의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 더 많은 매출과 이익에 대한 전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을 저희가 잘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때 이 호재를 보고 달려드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를 외국인과 기관들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대규모 물량을 일부 정리합니다. 차익 실현한다라는 것이고, 다만 삼성전자의 이번의 사이클 같은 경우 두 가지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 HBM 반도체 일반 D램 가격 대비 5배에서 7배까지 비싼 가격으로 이익률을 더 높게 견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D램 가격 이거 왜 상승을 하냐, 계속 상승하잖아요. 연초 대비해 가지고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생산 라인을 HBM 생산 라인으로 더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D램을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D램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 그래서 구형 제품 D램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이익을 견인할 수 있는, 이익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8일 날 잠정치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가지로만 딱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컨센서스 대비, 시장 예상치 대비해가지고 대폭 상회하는 거. 서프라이즈 나왔다. D램 가격 상승과 환율 효과가 더해져서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이때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을 거예요. 상승으로 시작한 다음에 음봉으로 전환 가능성, 이거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센서스에 부합합니다. 한 16조 5천억 정도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관련해서 시장의 높은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견조한 실적이 받침이 된다라고 하면은 소폭 하락 후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도 외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 이 두 가지 다 열어둬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1월 말 기업 설명회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로드맵, 여기에 대한 구체화되는 거,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거죠.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양봉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조정이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 시기로 저희는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A보다는 B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변동폭을 좀 줄이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저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년 정도의 데이터, 다시 말해서 실적 발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예상치보다 안 좋게 계속 나오고 어닝 쇼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고, 반대로 접근하면은 맞지만은 이번의 사이클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두 번의 어떤 사이클에 있어서도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들이 있었는데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때 지금 현재보다 미래가 어떨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유, 그리고 이 이유의 타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투자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그 변수들을 모니터링하라는 게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 삼성전자가 만드는 제품의 가격, 바로 판매 가격, 판가죠. 이 판가가 높아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판가가 높아지는 데 있어서 이유가 무엇이냐,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느냐, 공급 부족, 이것만큼 제조업에서 좋은 재료가 어디 있어요, 공급 부족사 때.
그래서 판가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그 다음에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 삼성전자가 투자를 줄이겠다, 감산하겠다 라고 하면은요, 이익은 안 좋아지는데 제품 가격은 높아지면서 이제 바닥을 쳤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도 저희가 민감하게 봐야 되겠죠. 1월 2일 날 외국인들 순매수 갑자기 크게 들어왔던 거, 이거 수출입 데이터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매출의 선행에서 저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 여기에 대한 경쟁력 분석해야 됩니다. 이 경쟁력까지 분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저희가 모니터링 변수를 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거죠. 투자, 실행에 옮기는 거. 이 방법이 계속 순환이 되어서 이어져 가는 거, 이게 바로 삼성전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정보 내가 개인적으로 취합하고 알아보고 이런 것들 너무 어렵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벤자민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셔서 이런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흐름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실질적으로 국내에 어떤 섹터를 지금 앞으로 주목해 보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브리핑을 드리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끝나게 되면 마감 브리핑 항상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는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저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하나만 투자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종목에 분산 투자도 하고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들도 담아 놓기도 하고 신규로 매수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종목을 골라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들고 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오늘 1월 5일입니다. 올려드렸던 자료예요. 반도체 관련해서 전일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올랐던 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주가가 좋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한미반도체 얼마나 올라갔나 볼까요? 한미반도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 20.35% 올랐습니다. 20.35% 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정규장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AI 인프라 전력 상승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얘기했던 것 중에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우주항공, 원자력, 이 테마 강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같은 경우 12.50%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섹터를 집중하고 종목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종목을 콕 찍어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2월 26일 날 추천드린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SFA 반도체입니다. 이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12월 26일이었는데 당시에 4,3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 5,000원 이상 예상한다라고 하고 12월 26일 날 말씀드리고 오늘 주가 얼마까지 올랐을까요? SFA 반도체 오늘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5,650원까지 상승을 해서요, 오늘까지 31%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 정보 공유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관심 가져볼 만한 어떤 섹터와 압축된 포트폴리오 함께 공유해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설명란 있죠. 영상 설명란. 이 설명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저희가 수익을 보기 위함인 거죠. 수익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채널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